제목은 관심에서 확신으로 리얼 가상화 프록스목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에서 확신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네. 리얼 가상화라는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5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올해 올해 5월에 네. 공식적으로 출시. 물론 이제 테스트나 과정은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5월에 출시를 했는데,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IT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경험을 하기 또 처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문의나 POC나 도입이 한 6개월 사이에 100건은 사실 훨씬 넘고요.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POC를 했고. 덕품이 뭐 대기업처럼 영업사원이 엄청 많고 그렇지 뭐 채널 않습니다. 엄청 많은 거 아니잖아. 네. 그냥 온 거잖아. 인바운드로 거의 그래서 다. 지금 제가 야.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저희한테 문의 오는 고객이나 파트너사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이 고객을 소개를 하고 네. 고객이 파트너한테, 자기 이제 VM에 지원하는 업체 직원한테 내가 이걸 찾았다, 대안을 찾았다, 네네. 이러면서 소개시켜주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내년쯤 되면은 10배 이상 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 자, 상황이죠. 이게 VM웨어가 가격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반응이 있다는 것은 네. 뭔가 이게 프록스막스에 네.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뭘까요? 프록스목스가 사실 어딘가에서 뭔가 뚝 떨어진 회사는 아니고 2005년에 설립이 된 회사예요. 2005년. 네. 그리고 이제 프록스목스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 0.9 버전이 최초로 릴리즈 된 게 2008년 4월이니까 한 16년이 네. 됐고요. 16년 전부터 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메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지금 8점대까지 딱 28에 16. 버전이. 예. 그럼 이제 프록스목스 만드신 분들은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이걸 만드신 건가요? 이걸? 제가 그분들이 아니라서 자세히 네네, 그래도 모르겠으나 그냥,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는데, VM웨어는 상용 버전으로 해서 처음부터 EXX가 2001년에 출시되면서부터 이제 상용 버전을 출시를 계속 해서 비즈니스를 했고, 프록스목스는 오픈소스로 하면서 저변을 좀 넓히고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자체로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제 사용자들 의견도 좀 들으면서 팬층이나 매니아가 좀 탄탄하게 가져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국내에서 좀 알게 모르게 쓰고 계신 고객도 많고, 저 또 오늘 들었는데 대기업들도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한 200~300노드 쓰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거를 봐서는 이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이제 프록스목스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유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럽이 원래 이런 오픈소스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는 곳이 유럽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것 같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을 보시면 해외 이제 다양한 고객 사례들이 좀 있고요. 정부 네. 교육기관이라든가 제조, 유통, 비영리 이런 다양한 고객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POC를 했던 고객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네. 중이라 저희 국내 고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오픈소스니까 네. 오픈소스라는 것은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그 전문 기업, 맞습니다. 덕품의 전문성은 어떤지 네. 그게 또 궁금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오늘 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소규모 기업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까지 프록스목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사례는 단일 가상화예요. 단일 가상화라고 한다면은 소규모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구성도 안 하고 이중화도 안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약간 독특한 게 병원 개원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IT가 취미세요. 프록스목스를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이야. 본인이 프록스목스를 내부에서 집에서 이제 서버도 구성을 하고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큰 뜻을 품고 개원을 하시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문 업체를 찾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구축을 한 케이스고요. 이제 병원에 보면 EMR이나 팍스나 이제 병원 전문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다 구분 지어서 놓고 거기서 이제 보안이나 출입이나 뭐 이런 해서 PC급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놓으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가상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록스목스로 구성을 했는데 비용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프록스목스 단일 서버로 해서 이제 서버들을 가상화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하나로 놨을 때는 또 혹시 모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나니까 백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프록스목스는 솔루션이 큰 틀에서 우리가 관심 가진 건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가상화 솔루션이 있고요. 백업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프록스목스에 백업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백업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프록스목스로 가상화를 구축을 하고 에이전트 리스로 백업을 하게 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즉각 복구라해서 에이전트 리스로 5분 내로 금방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가상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백업에 사실은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백업을 할 때 가상화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서버 백업하듯이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에이전트 리스로 이제 백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그루베어나 ERP나 저희 이제 백업이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그렇죠. 형태나 네. 버추얼로 많이 구성을 해요. 근데 저희만 해도 VMware 에센셜 킷 600불짜리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서 아까 생존에 이제 위기를 겪었다고 했는데,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상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물리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프록스목스가 VMDK를 지원을 하면서 최근에 4월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VMDK에서 QCOW, 프록스목스가 이제 QCOW 확장자를 쓰는데 네네. QCOW로 쉽게 변환을 하는 위저드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VMware로 쓰시던 고객들이나 솔루션들이 이제 프록스목스로 쉽게 손쉽게 버튼 클릭으로 네네. 위저드 기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입관리 솔루션이라든가 보안 솔루션이나 그루비아 ERP 하는 업체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VMware에서 프록스목스로 인프라를 바꾸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록스목스의 그 어떤 수요처가 단순히 일반 기업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덕품처럼 네, 맞습니다. 분야별 전문 기업도 있잖아요. 전문 네. 솔루션 갖고 있는 데들. 그런 데들 같은 게 갑자기 VMware 확 뛰니까 네. 대안 찾을 때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VMware로 이제 클러스터 구성이라 HA나 HCI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증설하기가 사실 이제 정책상 어려움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프록스목스로 바로 가냐? 이것도 사실 리스크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랑 이야기하는 POC를 했던 대부분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테스트 서버나 이제 개발 서버나 리스크가 좀 낮은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클러스터 노드들이 좀 구분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하고. 내부 업무라든지 뭐 중요하지 네, 않은.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 있는 데는 개발 서버도 가상화로 별도로 돼 있는 데가 꽤 많으니까 테스트 서버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록스목스 전환을 하고 검증이 되고 내가 익숙해지면 이제 프로덕트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저드 기능을 이용해서 VM에서 프록스목스로 손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록스목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틀의 방향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를 놓고 클러스터 구성하는 HA 구성과 HCI 구성도 다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VMware 같은 경우 vSAN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록스목스는 셰프라고 하는 분산 스토리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HCI 구성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중에 마지막으로 한 100노드 이상 대규모로 VMware를 구성한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가상화로 가다 보니까 유유 물류 서버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죠. 얘를 어떻게, 사용연한이 지난 건 이제 폐기하면 되는데 남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날벼락이 이게 떨어진 거죠. 이거 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서 아까처럼 이제 개발 서버나 테스트 서버 중심으로 해서 이제 VMware로 전환을 하고 단계적으로 프로덕트 환경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이런 찰나에 8월에 빔이라고 백업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글로벌하게 빔, 이제 유명하죠. 1등인 백업 솔루션인데 마침 고객이 빔을 쓰고 있는데 빔이 프록스목스를 서포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리스로 백업을 하고 에이전트 리스로 복구하는 기능을 8월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생각을 한 거는 유유 물리 서버로 DR 센서를 구축하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니까 구축을 하고 운영센터 VMware DR 센터 프록스목스를 복구하는
그래서 DR 센터를 프록스목스로 먼저 아, 여기는 원래 그러면 DR 센터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만 아, 했던 거죠. 오케이, 원래 오케이. DR이 이제 예산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US 서버링에서 좀 덜 중요한 거 까지. 근데 말은 덜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뿐이지 장애가 생기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덜 중요한 시스템도 US 서버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자. 그래서 빔에서 지원하라는 게 VM에서 백업을 한 거를 프록스목스로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을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객 상황한테는 딱 맞는 아씨.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R 센터는 이제 프록스목스로 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메인 센터는 일단 VMware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메인 센터도 그렇겠죠. 프록스목스로 네. 바꾸고 백업도 프록스목스 백업으로 다 바꾸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유즈 케이스인데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객이 먼저 그러니까요. 네, 우리 빔 아이디어를 쓰고 낸 거네. 네, 빔 쓰고 있는데 뭐 아. US 서버하다 이런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마침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시점에 업데이트 됐어요 드디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